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10일 날부터 전혀 팔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1월 10일 날이 이때부터죠. 지금까지 약 16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 신규 종목들 소개해 드릴 겁니다. 신규 종목 나오는 날이 드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7월 10일 수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은 댓글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영상에서 신규 종목들 소개해 드릴 겁니다. 신규 종목 나오는 날이 드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14% 상승하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큰 추세에 있어서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으면서 이 안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 약 2달 반 동안 노란색 선과 파란색 선, 11선과 21선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파란색 선과 21선의 이격이 살짝 발생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살짝의 조정은 줄 수 있다. 하지만 살짝 눌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짝의 조정에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은행위원회 증언이 있었죠.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면 경제활동과 고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하원은행위원회 증언이 한 번 더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항상 잘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목요일날 6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미 올해 금리 인하 2번을 하겠다고 마음을 돌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4.4%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다가 종가는 2.5%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자, 결국에는 노란색 선 21선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전고점 140달러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제 증권사 레포트에서 목표 주가 180달러라는 상향 레포트가 나와 주었고,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140달러를 넘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중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로 돌려놓은 거 볼 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10일 날부터 전혀 팔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1월 10일 날이 이때부터죠. 지금까지 약 16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제가 4월 24일 날에도 조정 후 지지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또다시 잡아드렸습니다. 그 구간이 초록색 선 61선이 있는 이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약 2달 동안 70%가량의 수익을 안겨다 주고 있죠. 또한 제가 2주 전에도 또다시 6월 26일 조정 후 지지 나올 때 매수 타점을 공유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멤버십 커뮤니티에서도 7월 8일 엔비디아, 7월 5일 엔비디아, 6월 26일 엔비디아 계속 바닥 구간에서 모아갔었죠. 영상 빠지지 마시고 멤버십 커뮤니티 놓치지 마시고 따라오신다면 큰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140달러까지는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지금 10일 연속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일단 중국에서 테슬라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장수성에 이어 상하이시도 테슬라 모델 Y를 관용차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와 주었고, 어제는 테슬라의 6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 7% 상승했다는 뉴스가 나와 주었었죠. 지금 중국에서 계속적인 호재가 나오고 있으니까 테슬라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대응 방법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한 10% 정도 비중 축소하고, 또는 하락하는 음봉이 나올 때 10% 정도 비중 축소해 주시고 가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조만간 살짝의 조정이 나올 텐데 그러한 조정 있다가 다시 한번 바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바라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테슬라 6월 13일 날 주봉상에서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오게 되면 이 전과 같은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준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정확히 테슬라 주봉상에서 장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이때와 마찬가지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은 연말까지 300달러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테슬라도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서 6월 26일 날 1등으로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고 6월 27일 날도 테슬라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6월 28일 날에도 테슬라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7월 1일 날에도 테슬라 1등으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갈색선 121선 넘기 전부터 이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우리는 모아갔었죠. 지금 약 한 달 동안 54% 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도 주봉으로 큰 그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파동은 250달러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지금 그러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노란색 선 21선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음봉이 크게 나오거나 핑크색 선 5일선 가격대로 봤을 때 지금 225달러입니다. 225달러가 깨질 때 비중 한 10%에서 20% 정도 축소해 나가시면 되겠죠. 애플은 제가 이때부터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 약 한 달 반 동안 35% 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신고가 랠리를 계속 펼쳐나가고 있고 어제도 신고가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아까 나스닥 종합지수 설명해 드리면서 살짝의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 후에 바로 또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없으신 분들은 매수 타점 또다시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자, 매수 타점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QQ 갈색선 121선 노란색 선 21선 지지할 때마다 많이 모아갔었죠. 미국 주식 투자는 모아가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ABU 3일 동안 약 15%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가 다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충분히 파란색 선 가격대로 봤을 때 121달러 넘으면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출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GU도 계속적인 신고가 펼치고 있고 어제도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죠. 갈색 선 121선, 노란색 선 21선 지지할 때 매수 타점을 많이 공유해 드렸었던 종목이고 지금 큰 수익을 다들 보고 계시겠죠. 지금 약 2주 동안 35%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살짝의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짧게 봤을 때는 파란색 선 11선 가격대로 봤을 때 505달러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닝 어제 5%가량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약 3일 동안 17%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코닝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하락 추세의 상단 라인 뚫고 올라올 때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5%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2부 영상에서 신규 종목 이러한 종목들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절대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닝은 하락하는 음봉 나올 때 비중 한 30% 정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어제 3.6%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1차 저항 라인 파란색 선이죠. 가격대로 봤을 때 34달러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눌려도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죠. 자, 이만큼 하락 추세에 있어서 초록색 선 61선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목표가 빨간색 선과 갈색 선이 있는 가격대로 봤을 때 37달러 부근을 바라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 바닥 구간 한번 지지를 하면서 살짝의 반등을 보여주었고 자, 이번 주 다음 주 장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면서 추가적인 강한 상승 한 번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지금 한 2, 3일간은 살짝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퀄컴 결국에는 한두 달 이내 230달러 정고점을 다시 한번 찍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퀄컴과 마찬가지로 살짝의 어제 조정을 받았었죠. 하지만 여전히 노란색 선 21선 위에 있고 중기 지표도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TSMC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죠. 지금 바로 치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노란색 선 21선까지 또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장기 지표가 조만간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일라이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파란색 선 11선 깨질 때 살짝의 비중 축소를 하였었고 지금
또다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죠. 자, 일라이 릴리는 제가 이 전고점 뚫기 전에 초록색 선 61선 지지할 때부터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었고 한 번도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라이 릴리는 노란색 선 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900달러입니다. 900달러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전까지는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영상에서 SOXL, S&P 500, 메타, 아마존닷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주셨던 로블록스, 스노우플레이크, 아이온큐까지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규 종목도 나가니까 2부 영상과 멤버십 커뮤니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모아 가셔야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절대 늦지 않은 것이죠.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존재하고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바로 2부 멤버십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